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농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김하나,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이 책의 부제로는 삶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 우선 농담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농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막상 읽어보면 가벼운 글 같지만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던져주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김하나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작가는 카피라이터이고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광고 카피들을 만들어낸 유망한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제일기획과 TBWA 코리아를 거치면서 치열한 광고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있고요. 2006년에는 아시아태평양 광고제 경쟁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 로터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공감이 됐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식을 많이 쌓기만 한 사람은 꼰대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트랙이 좀 다른데 그 다른 궤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새로움에 열려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작가는 교양이 아닌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앞에 새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커플을 받지 않는 게스트하우스. 지금 묵고 있는 제주의 숙소는 아주 쾌적하고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다. 각종 차와 커피 드립 세트는 물론이고 전동 커피, 그라인더까지 있는 숙소는 처음이다. 오디오와 세탁기도 있고 옷장을 열어보니 포근하고 청결한 침구도 넉넉하게 들어있다. 그런데 무언가가 없다. 생각해보니 TV가 없다. 널찍한 거실 한쪽엔 소파가 놓여있고 맞은편,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에 TV가 놓여있을 법한 자리에는 TV 크기만한 창문이 밖을 향해 나있다.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보게 된다. 가만히, 편안하게, 오랫동안. 창문 아래 놓인 액자엔 슬로우 다운이라고 적혀있다. 이 숙소는 TV를 일부러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휴식을 들여놓았다. 마침 이곳 제주 구자읍의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얼마 전 커플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주로 작가나 혼자 여행 온 사람들이 찾는 그곳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밤이면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조용히 지내는데 커플이 오면 모든 손님들이 민망해지는 상황이 후끈하게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주의를 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은 커플을 손님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선 커플이 중요한 고객이었으나 이곳에선 커플을 배제함으로써 독특한 색깔을 갖게 되었다. 나조차도 그 글을 읽어보곤 다음에 혼자 여행할 땐 여길 가볼까 하고 생각했으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어린아이들이 이미 노래를 외우고 극장에 가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바람에 관람 환경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어느 극장에선 성인 관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12세 미만 아이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특별 상영을 하기도 했다. 통제가 안 될 만한 꼬맹이들을 배제한 것이다.
브랜딩에서도 콘셉트를 강화하기 위해선 배제가 필수다. 극단적인 배제의 예를 하나 소개한다.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마이트라는 뉴질랜드산 스프레드가 있다. 토스트나 비스킷에 발라먹는 이 괴이한 잼 같은 것은 맛도 냄새도 지독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고추장을 싸가듯이 영국 사람들 중엔 마마이트를 챙겨가는 사람도 많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오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맛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한다. 마마이트 본사는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마마이트의 슬로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이다. TV 광고도 기가 찬다. 한밤중에 일어난 엄마가 식탁 앞에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졸린 눈을 비비던 엄마가 마마이트 바른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먹고는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자 젖을 먹던 아기가 엄마 얼굴에 먹은 젖을 격렬하게 다 토해낸다. 엄마는 마마이트를 좋아하지만 아기는 싫어하는 것이다. 범벅이 된 엄마 얼굴 위로 떠오르는 자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마마이트사는 100주년을 맞아 이런 발표를 했다. 우리는 영국적인 것에 정수를 지닌 제품과 그 제품이 세계 인구 대다수에겐 매력이 없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거룩할 것이나 모든 이에게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나 아둔함에서 비롯된다. 전지전능하지 않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배제해야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해야 비로소 어떤 색깔이 생기기 시작한다. 만둣국도 하고 아구찜도 하는 집보다는 만둣국만 하는 집이나 아구찜만 하는 집이 더 맛있는 법이다. 자, 이제 이리저리 버려놓은 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고민해보자. 다시 말해,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를 말이다. Size does matter.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원래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팔이 길어지자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힘들어서 비올라로 전향했다고 한다.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비슷한 구조이고 연주하는 모습도 비슷하지만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음역대도 더 낮다. 비올라를 더 키우면 첼로가 된다. 첼로는 바이올린의 2배 정도 길이다. 바이올린처럼 수평으로 들어서 연주할 수 없으므로 바닥에 세워놓고 앉아서 껴안듯이 연주한다. 음역대는 비올라보다 더 낮다. 첼로를 더 키우면 콘트라베이스가 된다. 길이가 2m에 달하므로 서서 껴안듯이 연주한다. 음역대는 가장 낮다. 요컨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는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지만 크기에 따라 다른 개성을 지니고 그에 맞는 연주법이 필요하다. 애플의 제품군 중 가장 큰 것은 데스크톱인 아이맥이다. 무거우니 갖고 다닐 순 없다. 갖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으로는 맥북 프로와 그보다 더 얇고 가벼운 맥북 에어가 있다.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는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는 아이패드 미니가 있다. 그리고 더 작은 제품인 아이폰이 있다.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아이팟 클래식은 크기가 비슷하다. 그보다 작은 것으로는 아이팟 나노와 아이팟 셔플이 있다. 각각의 제품들은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각기 다른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가로 세로 3cm에 불과한 아이팟 셔플은 클립으로 가볍게 옷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운동할 때 그만이다. 일본판 오리지널을 각색해 만든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1998년작 거대 괴수 영화 고질라의 태그라인은 Size Does Matter 였다.
맞다. 크기는 중요한 요소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발표한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편과 거인국 편은 지금도 우리를 매혹한다. 단지 크기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오스틴 파워의 내용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신장 81cm의 베른 트로이어가 연기한 캐릭터 미니미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톨킨의 대작 반지의 제왕 주인공들은 미드러스에 사는 키는 인간을 반만하고 발등에 털이 복슬복슬하며 연출을 좋아하는 종족, 바로 그 유명한 호빗들이다. 파멜라 린든 트래버스의 동화 메리 폼피스에 나오는 페니와 애니라는 거인 자매가 나온다.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받치고 있으면 메리 포핀스가 바구니에 별을 가득 담고 올라가서 쓱쓱 풀칠을 한 뒤 하늘 가득 별을 붙인다. 크기를 바꾸면 그에 따라 상상력도 들쑥날쑥 늘어난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꽃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꽃을 주의 깊게 관찰한 뒤 아주 크게 그렸다. 그녀의 거대한 꽃 그림이 주는 충격은 많은 부분 스케일 자체에서 온다. 거대하게 키워놓은 꽃의 형태와 구조, 질감과 색깔 등은 아주 낯설고도 명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꽃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아무도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꽃이 작은 만큼 그림도 작게 그려야 했을 테니까. 나는 그 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을 그려내려고 했다. 나는 꽃을 아주 크게 그렸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림을 바라보았고 그걸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내가 꽃 속에서 본 것을 아무리 바쁜 뉴요커들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 보게 만들었다.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앞에는 해머링 맨이 있다. 조너선 브로프스키가 만든 이 움직이는 조각 제품은 무게가 50톤, 높이는 22m에 이른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바젤, 미국의 시애틀 등에도 해머링 맨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한다. 노동절 딱 하루만 망치질을 쉰다는 이 작품은 거대함 때문에 존재한다. 바쁜 도심에서 건물의 여러 층 높이만큼 큰 사람이 저 높은 곳에서 느린 망치질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망치질은 압도적이고 경외감을 주는 어딘지 거룩한 행위로 변모한다. 제품이든 캐릭터든 이야기 규모든 형상의 크기든 사이즈를 크거나 작게 달리해보는 것은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창출해낸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에서 역대 MVP 중 최단 시인으로 기록되는 전설의 가드 앨런 아이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말도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크기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낡아야 멋이 난다. 크래쉬 베기지라는 이탈리아산 여행 가방이 있다. 이 하드 케이스는 표면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새로 산 여행 가방이 비행기 수화물칸에서 치이거나 거리에서 이리저리 부딪혀 표면이 패면 참 마음 아프다. 그런데 이 가방은 그럴 염려가 없다. 미리 손상되어 있는 것이다. 크래쉬 베기지의 슬로건은 Handle without care. 보통은 주의해서 다루세요 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의 없이 막 다루세요 라고 한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것은 패션 영역에서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은 단연 청바지일 것이다. 데미지드 진, 디스트로이드 진은 엄연하고 보편적인 장르다. 찢고 가닥가닥 올을 풀고 무릎이 훤히 보이도록 구멍을 내고 거친 데다 비비고 페인트를 뿌리는 등 청바지를 손상하는 방법은 다양도하다.
원래 질기고 튼튼한 미덕에서 출발한 청바지는 그것의 손상을 통해 거칠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변모한다. 티셔츠도 일부러 목 부분이 축 늘어지도록 잡아당겨 느리기도 하고, 요즘은 좀이 쓴 것처럼 장구멍을 뽕뽕 낸 티셔츠가 유행하기도 한다. 요리하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요즘은 나무 도마 위에 요리를 올려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너무 매끈한 새 것이면 요리가 먹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멀쩡한 새 도마를 사다가 이리저리 칼집을 내고 불에 그을리기도 해서 제법 연륜 있는 도마로 만든다고 한다. 이른바 빈티지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다. 나무로 만든 가구의 결을 살리면서 색을 먹이는 도료의 이름은 스테인이다. 스테인은 얼룩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스테인을 발라서 고제의 느낌을 내기도 한다. 오래된 목재의 색깔이 짙은 것은 세월을 뒀기 때문이므로 이때 스테인의 용도는 말끔한 새 목재에 일부러 시간의 때를 덧입히는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광고회사 웰콤이 있었던 장충동의 건물 웰콤시티는 외장이 녹슨 강판으로 되어 있다. 대학로 쇠대 박물관도 사면이 붉게 녹슨 강판으로 되어 있다. 두 건물 모두 건축가 승려상이 지었다. 철판은 녹이 슬면 바스라진다. 하지만 코르텐이라고 불리는 두 건물의 강판은 구리와 크롬을 혼합해 녹이 좀슬도록 내버려두면 치밀한 피막층이 형성되어서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번쩍이는 철판으로 되어 있었다면 거대한 철가방 같았을 건물이 의도적으로 녹이 슬게 한 코르텐 덕분에 깊이 있는 색감을 띠게 되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회상 장면에서 필름이 손상된 옛날 영화처럼 화면에 쭉쭉 금이 가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보통 화면에 비가 내린다고 표현한다. 디지털 촬영을 하는 이 시대에 일부러 예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 영상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앤티크 필터라는 게 있다. 오래되면 바래는 필름 사진처럼 디지털 사진을 일부러 바래 보이게 하는 장치다. 바랜 사진의 애틋하고 따스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자, 이쯤 되니 일부러 멀쩡히 있는 무언가를 손상시켜보고 싶지 않은가? 어른들이 들었다간 혼날 말이긴 하다만. 어쩌다 나누기 시작한 사람들. 나는 모닝 2대를 모는데 어느 것도 내 소유는 아니다. 동네에서 가족처럼 어울려 지내는 두 친구의 차를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쓴다. 대신 나는 주차의 달인이므로 자주 주차 서비스를 해주고 가끔 기름을 넣는다. 차는 작지만 5명이 차 한 대에 타고 대전까지 칼국수를 먹으러 다녀오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2대에 나눠 타고 부산까지 해수욕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차를 나눠 쓴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2013년 여름부터 동네 친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얕은 지식이라는 일종의 세미나를 하고 있다. 걸핏하면 오가다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데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얕으나마 각자의 관심사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보자며 얼떨결에 시작했다. 한 친구네 가게가 비는 시간에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 앉아 발표자가 1시간 정도 발표하는 거 듣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이다. 옷가게 하는 친구는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전직 목수였던 친구는 목재의 종류와 가구 만들기에 대해서, 역학 공부하는 친구는 사주풀이의 기초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친구는 조선의 도성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요리사 친구가 나서서 요리교실을 연 적도 있다. 전형적인 수박 겉핥기식 수업으로서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로 부담이 없지만
저마다의 얕은 지식을 나누는 건 무척 재미있고 유익하다. 모임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하다 보니 모임이 참 좋아 보인다며 자신의 지식을 전파해 주겠다고 나서주는 분들도 계신다. 한의사님이 와서 이목구비와 오장육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나운서님이 와서 스피치 강의를 들려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판이 잘 깔리면 선뜻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다. 요즘 동교동에 어쩌다 가게를 자주 간다. 2층 주택이었던 곳을 개조해 미용실, 책방, 신발가게, 카페, 위스키바, 케이크집, 공방 등의 가게가 공간을 깨알같이 나눠 쓰고 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마당이나 홀은 다 같이 나눠 쓴다. 분위기는 세련되고 아늑하다. 그리고 이 가게의 더 큰 특징은 5년간 월세 동결이라는 아름다운 조건에 있다 하겠다. 감각 있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가게를 얻어 점점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올리거나 자기 자식이 그 자리에 카페를 차릴 거라며 쫓아내버려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는 경우를 툭하면 본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건물주의 횡포 앞에서 작은 가게 주인들의 서름이란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다간 하세월이니 그냥 건물 하나를 통째로 5년 계약을 맺고 빌려서 주의 깊게 설계해서 고친 뒤 조그만 가게들로 나눠버린 것이다. 가게 주인들은 5년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으니 참으로 좋겠다. 지금도 있는 홍대의 전설적인 카페 비하인드의 창립 멤버인 임태병 건축소장님이 그렇게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한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야말로 사회운동이잖아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끊임없이 더 큰 수익을 누리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수익에서 함께 나누는 것. 한동안 피케티 신드롬이 일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져서 21세기의 자본이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자본 수익률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쉽게 말해 돈 있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짚은 책이다. 우리는 사유재산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상위 2%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갖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일일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뜯어 고쳐야 하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빨갱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분배의 문제, 나누기의 아이디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얕은 지식의 멤버인 친구가 사무실을 얻었는데 나도 어쩌다 그 위층의 사무실을 얻어버렸다. 같이 있으면 테라스 공간도 나눠 쓰고 능력도 공유하고 좋을 것 같았다. 아래층 친구가 말한다. 와이파이 뭐하러 달아요? 우리 거 쓰세요. 아싸, 그럼 이제 나는 또 뭘 나눠줄 수 있을까?